한국 사람, 이것은 그의 랩 네임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랩 네임으로 활동해온 한국 사람이라는 아티스트는 2023년 그의 본명인 최성우로 랩 네임을 바꿉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어쨌든 힙합 음악을 주로 선보이는 이 아티스트는 상당히 두꺼운 매니아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팬층은 그의 음악에 과도하게 열광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뭔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아티스트와 팬층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저도 엄청 강하지는 않지만 그의 음악을 꽤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한국 사람이라는 아티스트는 도대체 어떤 음악을 선보이기에 이렇게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한국 사람, 아니 최성이라는 아티스트만의 감성의 시작점, 그리고 동시에 그 감성의 끝판왕인 앨범 전설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이 앨범을 소개할 때 최성이라는 아티스트만의 감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소개하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토록 말하는 이 아티스트만의 그 감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최성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은 사클 감성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물론 사운드 클라우드 감성이라는 표현이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저도 이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잠시만 이런 표현을 빌려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감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음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 감성적인 음악이라는 특징, 어딘가 찌질한 느낌이 있다는 특징, 그리고 곡의 음질이나 퀄리티가 사실 크게 좋은 음악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최성의 이 전설이라는 앨범도 이러한 특징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앨범입니다. 이제 사클 감성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성의 이 전설이라는 앨범은 상당히 찌질하고 유치하지만 동시에 감성적이고 슬픈 앨범입니다. 이 앨범을 들어보셨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분명 와닿으실 겁니다. 찌질하고 유치한 가사를 이용한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들의 멜로디가 은근 서정적이고 슬픕니다. 특히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아 우리의 감정을 쉽게 잘 자극합니다. 이 앨범의 곡들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클 감성 곡들의 특징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했듯 사실 이 앨범 수록곡들의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매우 뛰어나거나 완성도가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앨범은 아닙니다. 심지어 최성의 보컬 음정도 상당히 불안한 파트가 많아 이게 뭐 믹싱도 똑바로 안 된 것 같고 열심히 만든 음악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특정 사람들은 이 앨범에 엄청난 매력을 느낍니다. 위에서 말한 찌질하고 슬픈 그런 감성이 오히려 단조로운 곡을 만나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게 이 앨범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완성도가 크게 높은 음악은 아닌데 최성의 목소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 감성이 이 음악에 몰입하게 하고요,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이게 최성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도 재능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성이라는 아티스트의 팬층은 그만의 독특한 감성이 담긴 이런 음악을 사랑하고 그에게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악에 또 다른 설득력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최성이 작성하는 가사입니다. 사실 제가 음원 사이트에 있는 최성의 음악을 웬만한 건 다 들어봤는데요. 그는 가사를 정말 잘 씁니다. 이건 제가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서도 그런 가사가 그만의 감성에 큰 힘을 보탭니다. 그가 작성하는 가사들은 꽤 직설적입니다. 그의 가사는 인간의 찌질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가 대신해줍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만 너무 찌질하고 없어 보여 미처 하지 못했던 말, 그런 것들을 최성이라는 아티스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두 번째 트랙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너뿐이야 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 유치하죠. 그러면서도 솔직합니다. 이런 가사들과 최성이 만든 멜로디 라인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2병 감성 혹은 우울한 감성을 노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알고 싶어 같은 곡도 멜로디 라인이 은근히 중독적이어서 자주 찾게 되는 트랙입니다. 가사도 분명히 재미있고 직설적인 것도 볼 수 있네요. 이런 가사들은 우리가 그의 음악에 더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최성의 음악은 중2병 감성이라는 칭호도 꽤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들이 정말 중2병스럽고요. 그러한 감정을 사운드적으로도 정말 잘 담고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 앨범의 전체적인 프로듀싱과 사운드도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르 같은 경우는 힙합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서 말했듯 우울한 감정이 많이 담긴 힙합 음악이니 이모 힙합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장르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별로 의미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전설이라는 작품의 감성을 느끼면 그것으로 그냥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앨범은 그냥 최성 그 자체인 장르라고 말해도 저는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는 것 같네요. 현재까지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설이라는 앨범은 되게 독특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퀄리티가 크게 좋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목소리도 매우 불안정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에서 나오는 찌질함과 우울한 감성이 우리의 감정을 매우 쉽게 잘 자극합니다. 그것에 더욱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은 최성의 진솔하고 중2병스러운 가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이 앨범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며 특정 사람들이 이 앨범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독특한 음악성을 가진 만큼 역시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최성의 음악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찌질한 감성과 너무 안 맞다. 혹은 곡들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진다. 다 데모곡들 같다. 등의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들에 역시 동의합니다. 역시 그의 음악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음악이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찌질한 감성에 잘 안 맞으시면 당연히 이 음악이 별로일 수밖에 없고요. 곡들의 퀄리티도 분명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에 비하여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데모곡들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이 음악을 안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감성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만 이 최성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소비하시면 되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장땡이니까요. 막 구리다고 욕하지도 말고 이게 왜 구리냐고 취향을 강요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사실 이 앨범의 음악적 퀄리티가 조금 낮으면 어떻습니까? 나만 좋게 들으면 그게 좋은 음악인데요. 그리고 그의 비교적 높지 않은 퀄리티의 음악도 당연히 그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방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음악이든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설득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을 꽤 높게 사는 편입니다. 최성이라는 아티스트의 이 전설이라는 앨범은 그만의 감성의 시작점과 같은 앨범입니다. 이후에 나온 많은 스타일의 작업물들이 이 전설이라는 앨범에서 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이 우울하고 찌질한 감성, 당신은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최성의 노래를 우울할 때마다 찾곤 합니다. 국내 힙합에서 되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전설이라는 앨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